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239명, 카나가와 33명, 사이타마 33명, 치바 22명, 오사카 141명, 아이치 80명, 후쿠오카 9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3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666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1,37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98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1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후쿠오카, 효고, 구마모토에서 각각 사상 최다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8명으로 전체의 약 60%, 40대에서 50대는 55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39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3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개호 및 보육원 시설 내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1,21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8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1일 감염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6일 연속입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14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감염 경로 불명자는 87명으로 약 62%, 양성률은 13%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사카부에 따르면 증상은 조사 중인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경증이나 무증상이었으며 전체의 20%가 밤의 번화가에 관련된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30대가 105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그중 20대가 72명으로 최다였습니다. 또한 30대가 21명, 50대가 13명, 10대가 12명, 40대가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사카의 누적 확진자는 3,188명이 되었으며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5일 연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26일에도 전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경제단체에 대한 텔레워크 및 시차 출근과 몸이 아픈 사람은 출근하지 않는 등 대책 철저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니시무라 씨는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서 60대 이상의 분들의 감염 확대 및 중상자 수, 게다가 의료 제공 체제의 상황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금주에 분과회를 개최하여 국내 감염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각 업계 단체에 대한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의 철저를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一時期は7割、8割通勤される方が減ってたわけですけれども、今3割減ぐらいまで上がってきてます。ぜひテレワーク後戻りすることなく多様な働き方の中で維持をしてほしい。 이어 니시무라 씨는 경제단체에 텔레워크 및 시차 출근과 몸이 아픈 사람은 출근시키지 않고 술자리나 회식에서도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대규모 회의를 피하고 또한 접촉 확인 앱 설치 촉진 등 대책의 철저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이나 행정이 점포에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가 경향에 있는 신규 감염자를 어떻게든 감소 경향으로 돌리고 싶다. 가이드라인의 철저와 실효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쓰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 확인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속적인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 카토 씨는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서 젊은 사람의 비율이 많은 점이나 꼭 중증 환자 수는 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이 아직 낮은 점 등 긴급사태 선언 때와 반드시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향후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중이며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현장은 당초부터 계속 긴장감 속에서 피폐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떤 구조를 취하면 부담을 경감하면서 다른 질병의 대응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속적인 의료 제공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분과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 있어 정부의 어떤 근거로 방침을 바꾸었는지
일반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납득, 협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 7월 26일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올해 3월에 형이 확정된 전 직원 우에마츠 사토시 사형수에게 입소했던 19세에서 70세까지의 남녀 19명이 살해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년 열리던 추모식은 중단되었으나 26일은 현장의 시설 앞에 마련된 헌화에 아침부터 장애인과 가족, 시설 관계자나 이웃 등이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아들이 중상을 입은 아버지는 재판은 끝났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날 아침부터 시간이 멈춘 상태이다. 사건을 더 말하지 않으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만다.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도록 장애복지의 이상적인 방향이 개선되도록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자폐증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처음으로 헌화에 찾은 현내에 사는 40대 부부는 사건의 후에도 좀처럼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서로 차이를 인정받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開始価格は2万円でございます。10万円、12万円、329番、52万円で決定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방위성은 불필요하게 된 방위 장비품의 첫 경매를 열었습니다. 방위비가 올해 당초 예산으로 5조 3천억 엔 정도로 8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 방위성은 스스로 수입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불필요하게 된 방위 장비품의 경매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경매는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방위성 본성의 강당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참가 인원은 추첨해서 뽑힌 1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약 30품목이 출품되었으며 3,000엔으로 입찰이 시작된 육상 자위대 부대 마크가 20만엔에 낙찰되었고 소형 헬기에 설치되었던 판이 32만엔, 퇴역한 훈련함 조타엔들이 52만엔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모든 품목의 낙찰 액수는 총 580여만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경매 수입은 전액 국고에 납입되지만 방위성은 대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없는지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상 자위대 마크를 낙찰한 한 남성은 이와테현 출신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의 신세를 입어 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思っていた以上の金額になりました。 경매를 마친 뒤 코노 방위상은 기자단에게 참가하신 분들로부터 매우 좋은 값을 쳐서 받았습니다. 자위대원의 생활 환경,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재무성과 상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방위성으로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나갈지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자민당 의원연맹은 당이 헌법 개정 항목 중 한 개로 꼽고 있는 긴급사태 대응의 대상에 대규모 감염증을 추가하도록 제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 항목 중 한 개로 긴급사태 대응을 들어 대지진 등 이상으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특례로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이나 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민당의 시모무라 전 헌법개정 추진본부장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대규모 감염증도 긴급사태 대응의 대상에 넣도록 제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연맹은 다음 달 말에라도 총회를 열고 제언을 정식으로 정리한 후에 당에 제의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모무라 씨는 감염의 제2파, 제3파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속도감을 가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재해의 위험 상황에 지자체가 발령하는 피난 권고와 피난 지시 정보에 대해서 내각부는 한 개의 정보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태풍 19호 등으로 인해 전문가와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내각부의 작업부회에서는 피난이나 정보의 형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지자체가 발령하는 피난 권고와 피난 지시 정보에 대해서 전국의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두 개의 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17.7%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소도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우의 경계 레벨 4 속에 두 개의 정보가 들어있어 알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70%에 이르고 두 개의 정보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40%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각부는 최근 두 가지 정보를 피난 지시 한 개의 정보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 후 개정 법안을 정리하여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피난 정보가 단일화되면 재해대책 기본법에 따른 대피 권고와 지시의 규정이 196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게 됩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국 식당의 내점객 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점 예약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IT 기업이
전국 약 5,800개 점포의 고객 데이터를 주마다 정리한 결과 손님 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된 2월 이후 줄어들어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에 발령된 4월 넷째 주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92.9% 줄어 가장 적었습니다. 선언이 해제된 5월 말 이후 고객은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 최근 7월 셋째 주는 아직 작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문 인원별로 보면 한두 명의 소수 인원 손님은 지난해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11명 이상의 단체 손님들은 지난해 2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대규모의 식사의 자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IT 기업의 대표는 소수의 외식은 회복되고 있지만 번화가의 가게나 연회용 가게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요구에 맞춰 소규모 전용 가게로 바꾸는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석궁을 발사하고 칼로 그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코베시 효고구의 연립주택에 사는 아내가 26일 효고 영경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고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아내는 26일 오전 5시 50분경 자택에서 취침하던 남편에게 석궁을 쏘고 목을 칼로 내려치거나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궁의 화살은 남편의 머리 근처를 스쳤을 뿐 명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아내는 스스로 남편을 찔렀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실직하고 자불안석이었다라고 하였으며 6월에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에서 가족들 4명을 석궁으로 덮쳐 사상한 사건에서 발상하여 석궁은 살해하기 위해서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현은 타카라즈카시에서의 사건을 접수하고 석궁의 소지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모아 조만간 정례 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